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교육계 요즘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8일에는 인천 일부 학교 급식에 쓰이는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인천에서도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현재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정화 기자, 먼저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 수돗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급식에 쓰이는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요? 예. 학교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이 총트리 할로메탄이 검출이 되면서 다시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트리 할로메탄은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주입되는 염소와 또 물속의 유기물 등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소독 부산물인데요. 보통은 실온에서 수시간 두거나 이제 끓이면은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경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학교 162곳의 수지를 검사한 결과 서구 지역 학교 3곳에서 발암물질인 이 총트리 할로메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학교 저수조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자체적인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어지는 와중에 또다시 이제 발생한 사안이라서 학부모와 또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도를 보고 아니죠. 시에서 미리 안내를 했지도 않았잖아요. 진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학부모들도 들고 있고 지금 저희 급식 자체가 굉장히 곤란하죠. 생수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학교 급식에서 발암물질이라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인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인천시 교육청에서 인천시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보통 자사고라고 하죠.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줄임말인데 학교별로 다양하고 이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인천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2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번에 포스코고에 대한 재지정 이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이게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을 했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인천 포스코고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심의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초과해서 자율형 사립고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코고는 지난 2015년 개교해서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을 해왔고요. 올해 첫 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 건데 학교 운영 또 교육과정 운영 등 6개 영역 12개 항목에서 평가 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평가가 진행이 됐고요. 다행히 이 자율형 사립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올해 인천 포스코고에 이어서 내년에는 인천 하늘고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의 발언 들어보시죠. 포스코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의 기준 점수인 70점을 초과해서 자율형 사립고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포스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고 학사 운영에도 큰 지장이 없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아마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신 걸로. 네, 그 자사고 재평가도 있었지만 또 아무래도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이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다시 재교섭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원만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재교섭에 돌입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이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낮부터 교육당국과 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만났지만 임금 관련 교섭에 앞서서 이 교섭위원 선정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었습니다. 노조 측은 집단 교섭의 주 사용자가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요구를 했지만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나서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밤새 교섭위원 문제만을 놓고선 대립을 하다가 10일 새벽 1시쯤 교섭장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을 하지도 못한 채 교섭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아서 또 10일 오전에 다시 협상이 열렸는데 이틀째 교섭도 역시나 똑같은 문제로 힘겨루기를 이어가다가 별거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양측 교섭위원들은 오는 16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다시금 교섭을 좀 이어가자 이 정도까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연대회의 측은 11일 낮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장에서 이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노조는 이제 원하는 교섭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금 파업에 돌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라서 일단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새로운 소식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교외화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많은 미추홀구는 특히 빈집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해 빠른 정비가 필요합니다. 미추홀구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매듭지었는데요.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안동의 한 주택가. 깨끗하게 정돈된 골목에 차량들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꾸준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낡고 오래된 빈집 앞에는 버려진 가구들과 방치된 전자제품들이 즐비합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 버려진 선반과 달력, 폐자재 등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빈집은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많아 2017년 기준 인천 전체 빈집 5만 7천여 곳 중 20%에 달하는 1,100여 곳이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미추홀구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9월부터는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숭이등 동하구 용현동이 실제로 3등급과 4등급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러한 빈집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변에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들이 파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는 집의 상태와 위해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주안시장 주변과 비룡쉼터 주변, 학골 가로주택 단지 등 빈집이 많은 9곳을 빈집 밀집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나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밀착형 SOC 시설로 재정비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빈집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빈집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빈집 밀집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부족한 재원 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미추홀구는 현재 빈집 무상임대 협약, 주차장 활용, 청년 창업 허브 공간 빈집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 밖에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빈집 농장 사업 등 빈집 활용과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네, 신한결 기자. 미추홀구의 빈집이 인천의 전체 빈집의 20%나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데 이 미추홀구가 빈집 조사도 꽤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추홀구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빈집 실태 조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빈집 정비 계획 용역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실태 조사가 빈집 정비 특례법 시행에 앞서 실시하면서 이 전국 최초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는 특히나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 주택 시장이나 아니면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요. 미추홀구는
그 중에서도 원도심과 기성 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속도가 특히나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빈집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행 청소년들의 집합소가 되기도 하고 또 악취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민원이 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가 이제 도시가 더욱 노후화되지 않고 또 기능을 회복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철거 중인 빈집을 제외하고 구에 있는 전체 빈집 수는 857개입니다. 이 빈집을 구는 안전 상태와 또 노후화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었는데요. 4등급으로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은 겁니다. 네. 이 전체 빈집 857곳 중에서 4등급에 해당해서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92채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3등급 같은 경우는 245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빈집의 40%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또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는 이번 달 내에 이 계획을 심의를 통해서 고시를 하고요. 3, 4등급의 빈집의 소유자에게는 연락을 해서 철거를 명령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집이 너무 낡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위험한 빈집들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조치가 되는 건가요? 이 미추홀구의 빈집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빈집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밀집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는 빈집이 연접해서 밀집한 구역을 빈집 밀집 구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밀집 구역은 주로 이제 미추홀구의 숭이동과 용현동이 그 구역인데요. 그 구역의 1등급과 2등급의 집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비 방향은 주차장이라던가 공원 또 이제 공동시설과 같은 주민을 위한 SOC 시설 건립이 그 방향이고요. 물리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양호해서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심 쉘터로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임대주택의 이제 정비를 통해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복지시설로 많이 이용을 할 텐데요. 뭐 경로당이라던가 혹은 체육관 등의 이유로 이제 소규모 생활시설 SOC이 큰 정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빈집을 재활용을 하려면 빈집 소유자와의 매입이 또 있어야 되고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뭐 공기업인 LH와의 연계라던가 혹은 민간 부분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계획 외에도 현재도 굉장히 빈집 활용을 구에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상 임대 협약을 많이 체결을 해서 이제 철거를 하고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학습 편의점 혹은 창업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빈집 정비 사업이 미추홀구가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 네. 아무래도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갈 과제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빈집 밀집 구역의 지정 기준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규정 신설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빈집정비특례법에는 이 빈집 밀집 구역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추홀구가 아무래도 특례법이 시행하기 전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또 이렇게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구가 이 전국에서 미추홀구가 처음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추홀구는 이번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자체적인 기준을 좀 많이 지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빈집 밀집 구역 역시 자체적인 기준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면적 대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면적 내의 빈집 공가가 20% 이상인 구역을 밀집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구에서 지정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빈집의 소유자들에게 철거를 명령을 한다거나 혹은 강제 철거를 할 때 이제 근거가 사실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의 정부 차원의 규정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 또 하나가 이 재원 조달입니다. 구가 사실은 갖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미추홀구가 원도심이 많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 복지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철거 비용과 빈집 정비 예산이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적은 예산으로는 철거를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국비나 시비를 당겨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법률상에도 아직은 규정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나 지원, 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전히 이 부분 역시 정부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이 규정 신설과 이 재정 지원은 우리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가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 역시 5만여 곳의 공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에게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미추홀구의 빈집 정비와 활용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구합선 매설을 두고 부평 삼산동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특구합선 매설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직원이 주민을 사칭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전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인데요. 주민들은 댓글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삼산특고합 대책위의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지난 6월 29일 삼산특고합 대책위 집회보고 글에 한 남성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역 주민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한전과의 무모한 싸움으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본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글을 쓴 사람은 지역 주민이 아닌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삼산특고합 커뮤니티에 2018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을 사칭해 모두 7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은 특고합 매설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전 직원이 주민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주민을 사칭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을 가장해서 주민인 척 그리고 주민이라고 속이면서 밴드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동향만 살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주민인 거고 지역 주민으로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마치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 저는 이런 것들은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한전 직원은 지역 주민인 것처럼 댓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대책위와 다른 의견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댓글을 남기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진정성 있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산동 특고합 대책위는 해당 한전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진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현재 특구합 갈등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한전이 지금 부평 삼산동과 부천 상동에 이 34만 5천 볼트 규모의 특고합선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건강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삼산택지 조성할 당시에 지하에 15만 4천 볼트 규모의 이 특고합선이 매설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져서 반발이 네. 거셉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대책위는 이 한전 직원이 주민을 사칭해서 글을 올렸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된 건가? 이게 알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한전 직원이 주민을 사칭해서 댓글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대책위가 이 댓글에 답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클릭했는데 아이디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름이 뜨거든요. 근데 이름이랑 아이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댓글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달라서 이게 뭐지 싶어서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 봤는데 낯이 익어요. 이 낯이 익은 댓글 이름을 보니까 이 한전 관계자였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 특고합 공사와 관련해서 이 당신이 우리랑 만났었는데 여기 지금 글을 남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네, 이걸 뭐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정말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한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사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포트에서 보니까 대책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책위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이 주민들이 이 한전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 소통하는 그런 유일한 창구인데 여기에서 한전 직원이 댓글을 달아서 이게 좀 방해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의사결정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저도 여러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이걸 업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한전 직원이 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 업무 방해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씁쓸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무쪼록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